녹화 강의는 잘 듣고 계시죠? 안 듣고 계시나요? 문제 없나요? 녹화 강의 듣는 것이 문제 없나요? 현지 학생, 네, 녹화 강의 듣는 거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 주차는 시간이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부족한 것 같아서 동영상 짧은 걸 하나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125분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차가 3주차인데 4주차에 퀴즈 보기로 했죠. 보이시나요? 네. 땡큐. 4주차에 퀴즈를 보기로 했습니다. 총 점수는 5점이 되겠고요. 선택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문제 낼 거고요. 2점, 2점, 1점으로 이렇게 배점이 된 문제들입니다. 범위가 이번 강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3주차 강의죠. 1주차하고 3주차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을 범위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 9월 20일 날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1주차에 배웠던 거는 이제 암호수학 2에서 수강이 필요한 준비 지식을 소개했었고요. 2주차, 3주차는 곱삼 산술함수, 멀티플리커티브 펑션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오일러 파이 펑션, 이번 주에는 약수들의 합과 개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미 녹화 강의를 콘텐츠를 시청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퀴즈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LMS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랩탑, 컴퓨터, LMS에 연결할 수 있게끔 잘 해주셔야 됩니다. 통신상 문제 없이. 요거는 온라인으로 이제 그냥 볼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 질문사항 있나요? 잠깐. 9월 27일인가? 9월 27일이네요. 9월 27일. 4주차가 9월 27일. 예. 9월 27일입니다. 자, 공지사항은 됐고요. 연습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제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계산기 오픈 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계산기를 써도 되고요. 강의 자료를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단위 숫자가 나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도움을 얻어야 돼요. 1학기 때 수업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녹화 강의를 잠깐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추가적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차에는 약수들의 주어진 정수 n의 약수들의 합에 대한 함수, 약수들의 개수에 대한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이 함수들은 곱셈적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곱셈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입력값에서 곱셈이 함수 밖에 연산해서 이렇게 함수 안에서의 곱셈이 함수 밖에서의 곱셈으로 이렇게 구조가 보존되는 특성이 있어요. 곱셈이 보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곱셈이 보존되는 특성은 결국에는 정수의 약수 또는 소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개념하고 연관이 밀접하게 이제 되어지고요. 그래서 공약수가 없는 서로서인 mn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이 만족되어지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곱셈적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서로 다른 조건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그냥 완전히 곱셈적인 함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연습 문제를 바로 가기보다도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쭉 다시 살펴보고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정수 n에 대해서 약수 합 함수를 정의했었습니다. 녹화 강의에 다 있던 내용이에요. 간단히 복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그런 함수 이름으로 시그마를 이용하고요. 시그마 n이라고 한다면 n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합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예로 1, 2, 3, 4, 5, 6, 7, 8에서 10위까지의 입력값 n에 대해서 시그마 n 함수의 출력값은 1은 1이고요.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 양의 약수가 1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2일 때는 1하고 2 더하기 3이 되는 출력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그런 약수합 함수입니다. 이렇게 서메이션 기호로 나타난다면 n을 나누는 각 디바이저 d에 대해서 걔를 다 더하는 함수값이 되겠죠. 자, 유사하게 주어진 정수 n에 대해서 약수 개수 함수를 타우라는 이런 기호로 써서 정의합니다. 타우에는 n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에서 10위까지 입력값에 대해서 표 7.2에서 타우 n의 출력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5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수 개수가 1하고 5가 소수니까요. 7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숫자가 입력값이 크게 커진다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약수 개수에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그 노테이션의 측면으로 본다면 서메이션 결을 이제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n을 나누는 디바이즈 d에 대해서 각 d에 대해서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타우 n의 값은 이 서메이션 값이 되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요. 조정 함수 f가 곱셈적 함수라고 했을 때 썸머리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었죠. 그죠? 입력값 정수 n에 대해서 얘의 약수 각 d의 fd의 값을
다 더하는 더해서 정의된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된 서머리 펑션이 이렇게 4하고 60을 입력값으로 했을 때 60은 4 곱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4하고 15가 서로서로인 관계를 만들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곱셈이 보존돼서 밖에서의 곱셈 형태로 함수값 f가 계산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서머리 펑션이 좀 전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곱셈적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제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리에 의해서 약수합 함수 시그마와 약수 개수 함수 타우는 곱셈적 함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약수합 함수는 조금 전에 봤듯이 서메이션 노테이션으로 이제 서메이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서메이션 n을 나누는 각 약수 d에 대해서 fd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약수 개수 함수는 이때 fd 함수 값이 fn은 n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할 거고요. gn은 1이라고 상수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약수 합함수, 약수 개수 함수가 각각 시그마에는 서메이션 fd, 그다음에 타우에는 서메이션 gd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주어진 함수의 서머리 펑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봤던 정리에 의해서 곱셈적인 확률을 만족하니까 이게 바로 약수합 함수가 곱셈적이고요. 약수 개수 함수가 곱셈적이 되겠죠. 약수합 함수를 계산하는 그 폼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조진 정수 n이 단일 소수의 거듭제곱의 형태, 즉 P의 A승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경우에 시그마 P의 A승은 시그마 n은 이렇게 계산된다 그랬죠. P 더하기 1 더하기 P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P A승. 이거는 이제 등비 급수의 형태가 되겠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면 P 빼기 1분의 PA 플러스 1승 빼기 1의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약수 개수 함수는 이게 지금 1P, P의 제곱 PA승이 PA승의 약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양약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개수가 A 플러스 1개가 세워지죠. 그죠? 이 지수부터 세워지면 1, 2, 그래서 A까지 되면 A가 되겠고요. A가 되겠고요. 1을 더해줘야겠죠, 앞에. 그래서 A 플러스 1개가 됩니다. 그래서 n이 PA승, P가 소수일 때, 이런 꼴일 때는 이렇게 약수 합함수, 약수 개수함수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걸 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태일 때 n이 소인수분해 표현을 이런 형태로 갖는다고 가정하면 S개의 서로 다른 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럼 약수 합함수는 시그마에는 P1 빼기 1분의 P1의 A1 플러스 1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다 PS 빼기 1분의 PS의 AS 플러스 1승 빼기 1의 형태로 이 텀들을 다 곱해서 계산된 값을 시그마 n의 값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수 개수함수는 아까 단일 소수의 거듭 제곱의 계산된 값 P1의 A1승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약수 개수가 A1 플러스 1이었죠. 그죠? 두 번째 소수에 대해서는 A2 플러스 1, S번째에 대해서는 AS 플러스 1의 값으로 계산해서 다 곱한 값이 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곱셈적이니까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들여다보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각 개별적인 소수의 거듭 제곱의 이 시그마 함수, 타우 함수의 값의 곱으로 전체 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앞에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또 봤었고요. 연습 문제가 7.2절에 이제 1번 보시면
다음 각 정수들의 양의 정수 약수들의 합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죠? 35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지금 시그마 35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35를 잘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35는 7하고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시그마가 곱셈적이니까 시그마 35는 시그마 5 곱하기 시그마 7로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5는 5의 1승이니까 5의 제곱 빼기 1 나누기 5 빼기 1이 되겠죠. 두 번째 텀은 마찬가지로 7의 제곱 빼기 1 나누기 7 빼기 1로 계산할 수 있죠. 곱하면 이 두 개 항을 곱하면 앞에 거는 5 플러스 1, 뒤에 7 플러스 1이니까 6발에 48에서 48이 나오죠. 천인 경우에는 천을 소인수분해야 되는데 10의 3승이고요. 천은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시그마가 곱셈적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결과값은 2340이 되겠습니다. 10팩토리얼에 대한 시그마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10팩토리얼을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곱셈적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나눠 들어가는 거. 각 개별적인 텀들의 소스의 거듭 제곱에 입력값일 때 시그마 값을 계산하는 그 방법 적용해서 계산해주고 곱하면 이렇게 533만 4,088이 나왔죠. 7.2절의 연습 문제 3번이요. 어떤 양의 정수들이 홀수개의 양의 약수들을 가지는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정수들의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인 거죠. 지금 정해있던 양의 그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합 이런 함수들이요. 지금은 양의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홀수 개수를 갖는 그런 정수들의 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뭐 애니 소인수분의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S개의 서로 다른 소수의 거듭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했을 때 정리 팔정부에 따르면 파이 n 이 n의 양의 약수들의 그 개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A1 더하기 1 곱하기 A2 더하기 1 AS 더하기 1 그죠? 다시 얘기하면 프로덕트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값이 홀수라고 한 거죠. 그러면 각 약수가 홀수여야 돼요. 하나라도 짝수가 되면 전체가 다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모두 홀수의 곱이니까 결과값은 홀수가 되겠죠. 자, 얘네들이 홀수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짝수니까 이게 무언가의 제곱하우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곱수라고 그래요. 완전 제곱수. 예를 들어서 n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의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거죠. 이 제곱분 정수가 존재해서 이렇게 이 성질의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진 정수가 완전 제곱수이면 홀수계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양의 정수들이 정확히 4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가, 양의 약수가 4개인 녀석들이 어떤 꼴인가 하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타우 n이 4랑 같아지는 조건을 이제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타우 n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a1 더하기 1, a2 더하기 1, as 더하기 1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게 그 4가 되는 조건을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곱에 대한 표현이니까 4를 가지고 4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쌍들, 약수들의 그 쌍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4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1하고 4가 있고요. 2하고 2가 있겠죠. 그죠? 숫자가 복잡해지면 얘네들의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가능한 조합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죠. 굳이 걔를 매뉴얼로 수작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면 돼요. 첫 번째 경우 1하고 4의 곱으로 이제 한 경우 바꿔 써볼게요. 4하고 1로. 그럼 A1 더하기 1, 첫 번째 이 텀이 4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1이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A1 플러스 1이 4가 되는 관계를 만족하면 A1은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1이니까 즉 AI 더하기 1은 i가 인덱스가 2보다 큰 어떨 때 1하고 만족하려면 AI는 0이 돼요. 최초 소인수분해 n의 소인수분해 표현에서 A1은 지금 3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0이 나왔죠. 그렇죠? 따라서 이 첫 번째 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밑에 그 제로승은 1이잖아요. 대입하던 1이 되니까 소수의 3승의 꼴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 곱하기 2가 4가 되는 관계를 만족하니까 첫 번째 A1 더하기 1은 2, A2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1, A2를 계산하면 A1은 1, A2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N은 P1 곱하기 P2, P1의 1승, P2의 1승, P1과 P2는 서로 다른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꼴의 정수가 정확하게 4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 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의 정수 N의 모든 약수들의 곱은 무엇인가? 양의 정수 N의 모든 약수들의 합은 아까 시그마로 정했었는데 곱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곱은 굉장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n의 2분의 타우 n승이 이제 되겠고요. 타우 n은 주어진 정수 n에 대한 양의 약수들의 개수를 출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n의 약수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d가 n의 약수라고 한다면 d분의 n도 n의 약수가 돼서 이 둘을 곱하면 n이 되는 관계를 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약수라고 한다면 지금 d하고 d분의 n이 n을 곱하면 n이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쌍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n이 108이라고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3 3개 곱해서 나타낼 때 2가 2 곱하기 나머지 텀 하면 얘는 어때요? n의 약수가 되겠죠. 108에 곱하면 n이 되는 관계를 만족합니다. n이 약수가 2 곱하기 2라고 한다면 나머지 텀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또 약수가 서로 되고요. 곱해서 n을 만족하는 n이 되는 관계를 잘 만족하죠. 관건은 이런 쌍들이 몇 개가 있겠는가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뭐 짝수계 아니면 홀수계가 있다 가능한 경우 수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짝수계인지 홀수계인지 우리가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n이 완전 제곱수가 아닌 경우, 그다음에 n이 완전 제곱수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랑 동치라고 했었죠. 그렇죠? 앞에서 결과를 적용하면 자, 양의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 주어진 정수 n에 대한 양의 약수들의 개수는 타우 n개가 있으니까 그 녀석이 절반만큼 우리가 이 쌍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따라서 그 쌍들을 곱하면 n이 되는 거니까 그 n이라는 값이 전체 그 짝수계 양약수 개수의 절반, 즉 2분의 타우 n승, 타우승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경우 2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한다면 아까 좀 전에 봤듯이 n이 완전 제곱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완전 제곱수에 해당이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얘를 3의 제곱이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이제 짝수가 되고요. 약수, 개수, 함수 값을 이렇게 세면 3의 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 지수를 참조해서 2 더하기 1의 개수로 출력하죠. 3이 됩니다. 홀수죠. 그렇죠? 완전 제곱수에 3이라는 제곱근을 갖죠. 자,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곱해서 n이 되게 해주는 이런 약수들의 순서쌍을 만드는데 어떤 원수 하나는 이런 순서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분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 남게 되죠. 그렇죠? 그 순서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의 개수는 이게 지금 전체가 홀수계에 있으니까 홀수계에서 1을 빼고 저 타우 n에서 1을 빼고 2로 나눠진 그 값이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곱해서 n에 대한 관계를 만족해주는 그런 거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녀석을 이제 보겠는데 이 형태가 걔는 뭐냐면
루트 n이라고 표현했는데요. n의 2분의 1승. 네, 요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n의 2분의 1승 곱하기 n의 2분의 1승이 n이 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 정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한 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의 약수를 살펴볼 때 이게 결국에는 하나만 외톨이로 남는 애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랑 아까 좀 전에 계산했던 요거랑 마저 곱해주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했던 양의 정수 n의 모든 약수들의 곱이 해당이 되겠고 이거를 마저 정리하면 n의 2분의 타우 n승이 됩니다. 재밌게도 표현이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7.2절의 연습 문제 2번을 추가적으로 볼게요. 36이라는 숫자에 대한 타우 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36을 소인수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4분 36이니까 3의 제곱의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타우가 곱셈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우인데 이렇게 써주고요. 각각은 지수를 참조해서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즉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3, 5, 7, 11, 13, 17, 19라는 숫자의 곱으로 이렇게 타워의 입력값이 주어지면 서로 서인 수들의 곱이니까요. 타워 이렇게 곱셈적이라는 성질 이용해서 각 개별적인 숫자의 타워 값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를 참조해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2의 1승 첫 번째 1 더하기 1이 되겠죠. 두 번째 것도 3의 1승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런 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1 더하기 1이 8번 곱해진 거예요. 1 더하기 1의 8승. 2의 8승이 되겠고요. 2의 8승은 25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요. 20 팩토리얼에 대한 타워 값이 무엇이냐. 20 팩토리얼을 써봤어요. 1, 2, 3, 4, 5, 6, 7, 8에서 쭉 해서 20까지 썼고요. 자, 이걸 소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타워 함수 값을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저거의 양의약수 개수를 일일이 세서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오래 걸리겠죠. 곱셈적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팩터가 2가 보이니까 2의 거듭제곱, 이 지수값이 얼마가 되는지 정하면 되겠죠. 2의 거듭제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2, 4, 6, 8, 10, 12, 14, 16, 18, 20이 되겠고요. 2는 2의 1승 하나, 4는 2의 2승 2개, 6은 2 곱하기 3이니까 하나, 8은 2의 3승이니까 3, 10은 2 곱하기 5니까 1,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 4가 2의 거듭제곱을 영향을 주죠.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1, 16은 2의 4승이니까 4, 18은 18은 2 곱하기 9니까 하나, 20은 4 곱하기 5니까 2, 그죠? 그래서 지수가 2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요건 4, 3 더하면 7, 10, 11, 15, 18, 18이 나오죠. 2의 18성. 요거 하나 해결했어요. 3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3의 거듭 제곱에 영향을 주는 그런 텀들을 찾아서 3의 거듭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면 결과되는 값은 2의 18승 곱하기 3의 18승 곱하기 5의 4승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다 각 지수에다 1을 더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이 숫자의 타함수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1,040이라는 숫자가 나오나요? 예. 그 다음에 7.2절의 6번이요. 다음 양의 정수값과 타우 n이 같은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찾으시오. 자, 타우 n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수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찾아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을 표현하는 약수들의 쌍은 하나 있죠. 그죠? 따라서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A1 플러스 1이 이게 타우 n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 주어진 정수 n의 소인수분해 표현이 이렇게 P1의 A1승, P2의 A2승, PS의 AS승으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 지수를 참조해서 타우 n이라는 값은 A1 더하기 1, A2 더하기 1, AS 더하기 1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여기 1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없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 그게 1하고 같아질 때 A1, A2, AS의 조건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1은 뭐 약수의 쌍이 1 곱하기 1, 그죠? A1 플러스 1이 되게 주는 그런 조건을 찾으면 A1이 0인 케이스예요. 그죠? 나머지들도 곱하기 1에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은 다 AI가 0이니까 어때요? 여기 n의 소인수분의 표현에서 지수가 다 0이니까 something의 0승 1이죠. 1을 S번 곱해도 1이 됩니다. 그래서 n은 1이죠. 한 가지 경우만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타우 6의 값은 n이 6일 때 타우 n, 즉 타우 6의 값은 6하고 같아지는 타우 6의 값이 6하고 같아지는 그런 정수 n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를 찾는 거예요. 자, 6을 표현한 약수들의 쌍이 6 곱하기 1, 2 곱하기 3 이게 있으니까 얘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A1 더하기 1이 6이 되게 해주는 A1은 5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1을 만족하는 거니까 AI가 0이 되겠죠. 첫 번째 약수의 P의 5승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1이니까 곱하 하나마나 안 썼습니다. 얘는 P의 5승꼴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요. A1 플러스 1이 2가 되고 A2 플러스 1이 3이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이 경우에 A1은 첫 번째 거는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A2가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N은 P1의 1승, 그 다음에 A2는 P2의 2승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1이, 그러니까 1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AI는 0이 되는 관계 만족했죠. 그래서 N을 표현해 보면 N은 P1 곱하기 P2의 2승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가능한 소수 P의 선택에 대한 조합을 고려해서 가장 작은 숫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P가 2일 때 가장 작겠죠. 즉 P가 2를 여기다 넣어보면 2의 5승이 되니까 32가 나오고요. 이런 폼을 갖는 경우에 가장 작은 숫자가요. 이렇게 타워 n하고 n이 같아지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n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더 작은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 P2를 2라고 볼 거고 P1을 이때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1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폼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숫자는 12가 되겠고요. 이 폼일 때 32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작죠. 그죠? 그래서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1.2절의 7번이에요. K가 1보다 큰 양의 정수이면 방정식 타우에는 K를 만족하는 무한히 많은 개수의 해를 가짐을 보이시오. 자, 무한히 많은 개수의 해를 갖는다. K1보다 큰 양의 정수이면. 자, n이 단일 소수 P1의 거듭적으로 표현된 소인수분의 표현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n이. 다양한 표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정수가 몇 개 있는가를 이제 논의해가지고 그것의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n이 P1의 K 빼기 1승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K는 1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우 n은 n이 P1의 K 빼기 1승이니까요. 지수를 참조해서 여기다가 1을 더한 값이 바로 이 타우 n의 값이 되겠죠. 타우 n은 K를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잘 만족하는 애 이런 폼이 지금 찾은 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폼의 정수들은 몇 개가 있어요? 무한히 많죠. 왜 그래요? 정리 3.1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에서 소수 P1이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 각각 소수들에 대해서 K가 고정된 상수라고 하면 뭐 어쨌든 소수의 K 빼기 1승의 형태의 숫자는 굉장히 많죠. 이게 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보였으니까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 7.2절의 9번 문제예요. 어떤 양의 등수들이 정확히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가? 자,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가?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n의 소인수분의 표현이 n이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할게요. S개의 소수들 각 소수들의 거듭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을 때 타우 n이 3을 만족하는 정수
n이 어떤 이제 숫자인지 궁금해한 거예요. 정립할 증거에 따르면 타우 n은 a1 더하기 1 이런 정수 소인수분해 표현을 가질 때 a1 더하기 1, a2 더하기 1, as 더하기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게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3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3을 표현하는 약수들의 쌍이 1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1 같은 거예요. 있으니까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a1 더하기 1은 3을 만족하는 a를 찾으면 2가 되겠고요. 나머지 숫자는 1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i는 0이 되겠죠. 따라서 a1이 2니까 이 정수 소인수분해 표현에서 p1의 2승 p1 소수 하나니까 그냥 p라고 나타내면 p의 제곱의 꼴에 이런 정수들은 정확히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13번 문제요. 만일 k가 양의 정수이면 방정식 타우에는 k를 만족하는 이런 이 방정식의 해는 만화의 유한한 개수의 해를 갖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유한하다라는 건데, 자, n에 대한 순수분해 표현을 n은 p1의 a1승, p2의 a2승, ps의 as승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시그마 n이라고 했으니까 약수합 함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리에 따르면 시그마 n은 각 이 팩터 소스의 거듭 제곱이요. 를 이렇게 고려해서 개별적인 시그마 함수 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P1 빼기 1분의 P1의 A1 더하기 1승 빼기 1의 형태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나머지도 유사하게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프로덕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시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유도가 됐냐면 P1의 A 원승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에 모든 양의 약수들을 나열해서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P1 더하기 P1 더하기 P1의 제곱 더하기 P1의 A 원승이라고 하는 수들을 더한 거니까 이 형태가 공비가 P1인 등비 급수잖아요. 그죠? 저희 예,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P1의 A 원승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P1의 A 원승보다. A1이 0이 되면 지금 1이 되는 관계 있으니까 A1이 0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1하고 같아져요. 자, 이런 걸 만족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만일 n이 k보다 큰 조건이라고 한다면 n이 k보다 크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k가 조진 k에 되고요. 시그마 n은 n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각 개별적인 게 P1의 A1 승보다 크잖아요. 그죠? 얘는 P2의 A2 승보다 크고요. 얘는 PS의 AS 승보다 크니까 이렇게 다 크거나 같은